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3월 5일 수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강화로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타격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가 광고 없는 저가 구독 서비스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6에 사이타임의 타이밍 칩이 사용되면서 사이타임의 주가가 최대 17% 급등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이 2월에 전년 대비 76% 감소하며 1,429대에 그쳤다고 독일 도로교통청이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 3주 동안 30% 하락하자 그동안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던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루이 디팔마가 비관적 전망을 철회하고 마켓 퍼포먼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은 1.1%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1.4%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1.1% 상승하며 하락세를 만회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자동차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펜타닐 통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하며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남은 일정으로는 금요일 발표될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될 고용 지표는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시장 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신중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강화로 미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과된 관세는 미국 GDP를 최대 1.3% 감소시키고 기본 소비자 물가를 0.8% 상승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연간 최대 $1,300 추가 지출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도 비용 증가로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연방정부 인력 감축, 불법 이민 단속 강화, 기업 투자, 위축 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관세가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로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 정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구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타격 능력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 원조를 중단한 데 이어 나온 조치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관계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플랜 B가 있다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군 위성 정보와 조기 경보 시스템이 차단되면 전황이 크게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젤렌스키와 함께 트럼프에게 평화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USMCA 규정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조치로 자동차 업계는 일시적으로 부담을 덜게 되었지만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북미 3국 간 복잡한 공급망을 통해 부품을 조달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세 부과 시 생산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다른 산업의 면제 요청도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캐나다산 원유와 휘발유에 대한 10% 관세도 철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는 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역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가 광고 없는 저가 구독 서비스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월 7.99달러로 대부분의 영상에서 광고가 제거되지만 음악 콘텐츠에는 광고가 유지됩니다. 이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과 직접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는 사용자층을 겨냥한 요금제입니다. 현재 유튜브의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는 모든 콘텐츠에서 광고를 제거하며 뮤직 프리미엄은 음악 콘텐츠만 광고 없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요금제는 음악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적합하며 기존 프리미엄 구독을 고려하지 않았던 더 많은 사용자층을 유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유튜브는 1억 2,5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하며 이는 2024년 1월에 1억 명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튜브의 주 수익원은 광고로 2024년 광고 수익만 36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구독 서비스도 매출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6에 사이타임의 타이밍 칩이 사용되면서 사이타임의 주가가 최대 17% 급등했습니다. 테크인사이츠의 기기 분해 분석 결과 사이타임의 실리콘 기반 타이머 칩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이타임은 기존의 쿼츠 오실레이터를 대체하는 마이크로전자 기계 시스템 기반 타이머 칩을 대조하며 이 기술은 자동차, 군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에는 애플이 자체 설계한 C1 모뎀 칩도 최초로 탑재되었으며 이는 퀄컴 모뎀에서의 점진적 이탈을 의미합니다. 사이타임의 주요 고객 중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하며 제품은 터너스 일렉트로닉스 및 컨택 테크놀로지를 통해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독일 판매량이 2월에 전년 대비 76% 감소하며 1,429대에 그쳤다고 독일 도로교통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 60% 감소에 이어 더욱 악화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30.8% 증가했지만 테슬라는 시장 성장과 반대로 급감했습니다. 유럽 전반에서도 테슬라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에서도 2월 판매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극우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 유럽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 3주 동안 30% 하락하자 그동안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던 윌리엄 블레어 애널리스트 루이 디팔마가 비관적 전망을 철회하고 마켓 퍼포먼스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디팔마는 팔란티어의 100배 이상 높은 2026년 예상 잉여 현금 흐름 배수를 여전히 거품으로 평가했지만 AI 관련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각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팔란티어의 AI 파이프라인이 풍부하고 최근 계약 성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 사업도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란티어가 2025년 초기에 제시했던 45억 달러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AI 투자 붐이 지속될 경우 주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디팔마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지적하면서도 AI 프리미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지출 축소가 현실화되거나 매출 성장 둔화가 발생할 경우 주가 조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